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문제가 최근 급박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시각이 많아 우려스럽다. 일부 좌파 학자와 언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한미군의 존재로 억제되어 왔다. 안보 불안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완화해왔다. 주한미군 28,500명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군 주둔 규모다. 이는 외국인 투자와 경제 안정의 상징이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급격히 심화될 것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과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 2025년 대선을 전후로 주한미군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의 계획을 보도했다. 주한미군 4,500명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부인은 계획이 없음을 의미한다.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이 보도는 주한미군 감축의 시험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4,500명은 정확히 한 개 여단의 병력 규모다. 5월 30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발언했다. 한국 주둔 병력 일부 감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대선 4일 전 이루어졌다. 이재명 당선 시 미군 철수 압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6월 4일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공식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의지가 부족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억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좌파와 일부 언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과대평가한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월 10일 아틀란틱 카운슬의 보고서는 반대 결과를 보여준다. 가디언 타이거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이었다. 시뮬레이션에서 주한미군은 대만 전쟁에 투입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으로 이를 차단했다.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극도로 높여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대만 전쟁에 개입하지 못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무력화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은 활용도가 낮아졌다. 지정학적 위치가 아무리 중요해도 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 미국의 전략적 손실로 이어졌다. 7월에 제44사단 1스트라이커 전투단이 한국에 배치된다. 이는 순환 배치 부대로 화생방 훈련을 강화했다. 이 부대는 9개월 주둔 후 교대된다. 하지만 후속 부대가 지정되지 않으면 철수가 시작된다. 2026년 4월까지 후속 부대가 지정되지 않으면 4,500명이 감축된다. 이는 나비 효과로 전체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주한미군 기갑여단이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만 전쟁을 상정한 전략적 변화다. 기갑여단은 M1A2 에이브럼즈 전차 87대와 M2A3 브래들리 장갑차 152대를 보유했다. M109A6 팰러딘 자주포 18문도 포함되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 300대는 기갑 여단에 비해 전력이 약하다. 북한과의 전면전에서는 취약하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C-17 수송기에 2대씩 실린다. 대만 유사시 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기갑 장비는 로로선으로만 운송 가능하다. 대만 전쟁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2022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만 전쟁 대비로 재편되었다. 한반도 전면전 대비는 약화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기갑 여단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의가 이루어졌다. 제1기갑사단 사여단은 병력만 철수하고 장비를 남겼다. 캠프 캐롤의 전차와 장갑차가 보관되었다. 캠프 캐롤은 2개 기갑 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경부선 철도로 신속 이동이 가능하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한반도 안보를 지킬 전력이 아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제7공군은 대폭 축소되었다. 오산의 제51전투 비행단과 군산의 제8전투 비행단이 재편되었다. 9월까지 오산의 A-10C 공격기 비행대가 비활성화된다. 군산의 전투기는 오산으로 이동 배치된다. 96대 체제였던 공군 전력이 62대로 축소되었다. 지상전 지원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군산 기지의 전투기가 오산으로 이동하며 기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패트리어트 부대도 중동으로 철수했다. 캠프 캐롤을 지키던 패트리어트 부대가 바레인으로 이동했다. 이는 보관 장비의 축소를 암시한다. 캠프 캐롤의 기갑 장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패트리어트 철수는 방어 의지의 약화를 보여준다. 5월 30일 동아일보는 캠프 캐롤의 패트리어트 부대 이동을 보도했다. 500여 명이 중동으로 배치되었다. 대선 전 이러한 보도가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순환 배치 부대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2보병 사단은 지휘부만 존재한다. 예하 부대는 없고 순환 배치 여단만 운영한다. 제8군은 제2보병 사단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상군 부대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약화된다. 제19원 정지원 사령부는 캠프 캐롤에 위치한다. 지원할 부대가 없으면 철수 가능성이 높다. 제35방공 포병여단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방어한다. 지킬 부대가 없으면 철수할 수 있다. 제1군 사정보여단은 정찰기를 운영한다. 지상전 정보 지원이 필요 없으면 철수 대상이다. 제65위 무여단은 제8군의 의료 지원을 담당한다. 지상군 부대가 없으면 철수 가능하다. 제210야전 포병여단은 머레스와 히마스를 운영한다. 지원할 부대가 없으면 철수한다. 전투항공여단은 아파치 공격헬기 18대를 보유한다. 지상군 지원이 없으면 철수 대상이다. 순환 배치 부대가 중단되면 4,500명 감축이 시작된다. 이는 전체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자권 전환에 몰두하며 미군과 훈련을 소홀히 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중국을 의식하며 소극적이었다. 안보 공백이 심화되었다.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비판했다. 그의 정부는 철수를 막을 의지가 부족하다. 주한미군 감축은 유명무실하거나 완전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상 유지는 비현실적이다. 지난 10년간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다. 국민의 선택이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제의 직격탄이 될 것이다. 주가 폭락과 자본 이탈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반 붕괴가 우려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